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2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이 공직자 중에는 꼭 발언을 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발언을 했어야 되느냐 하면은 드루킹 사건의 공범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마자 집권 여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라면서 이 성창호 재판장을 압박하고 거의 무슨입니까 이거 거의 말로 하는 테러 수준의 겁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지자들이 서초동 법원 앞으로 몰려와 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판사를 긴급 체포 구속하라 이런 집단 시위를 하고 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물으니까 하나마나한 이야기, 판결에 불복할 때는 절차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집권 여당으로부터 특정 재판에 관련해 가지고 특정 판사가 이렇게 협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엄중 경고하는 잘 정리된, 잘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잘 정리된 발표문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건 뭐냐? 판사들에게 앞으로 집권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하는 간접적 메시지 아닙니까? 화를 내야 할, 가장 화를 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실은 집권 여당의 우리 사법부를 종속시키는 그것을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방조입니다. 방조. 그런데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이후에 이때는 또 침묵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 어떤 발언이 나와도 이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재판. 그런데 잽싸게 오늘 또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성명서를 읽어봐도 핵심이 뭔지 애매모호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아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남긴다.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후 사법부 자체 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해 심판해야 하므로 수사 협조는 사법행정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도 명백히 밝혔다.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남긴다.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 말에. 왜냐? 재판해봐야 합니다.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범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합니까? 누구를 위로하겠다는 겁니까? 사과하는 것은 이게 범법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예단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재판부에 영향을 줍니다. 인사권을 가진 우리 대법원장이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유죄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쪽에 맞춰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사과를 하죠? 사과는 언제 하느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확정 판결 난 걸 가지고 해야지. 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이게 재판 개입입니다. 이게 재판 개입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는 법원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범위였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것도 없고 정권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굴복한 것도 없고 다 이게 행정적인 사법행정의 범위 그리고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에 관련된 문제니까 행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또 그런 결론 조사한 사람들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범법과는 관계없다. 여기에 있었던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은 이 정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검찰 조사를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검찰 조사를 사법부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이미 사법부의 독립은 훼손된 거죠. 이런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예컨대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검찰,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수사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한다 하면은 그 길로 그 불러들인 목사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통 있는 조직은 다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피할 때 그리고 그 사안이 너무나 명백할 때는 수사 의뢰하는 건데 여기에 그런 내용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잽싸게 사과하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성창호 판사에 대한 집권 세력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집권 세력의 이런 헌법을 파괴하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는 판사의 헌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일대 마녀 사냥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이분이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으면은 오늘 발표를 할 때 함께 성창호 판사에 대한 최근의 이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특히 집권 세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같이 했어야죠. 그게 최소한의 균형 감각 아닙니까? 공평성. 사람이 공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공정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리고 이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는 이것은 간접적인 재판 개입입니다. 이게 재판 개입입니다. 왜 사과를 합니까? 아니 범법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사법농단이란 말을 누가 먼저 썼습니까? 사법농단. 국정농단에 재미를 붙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가을에 사법부 출범 70주년 행사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한 것, 사법농단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한 것이 오늘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2달 전에는 7월 27일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은 의혹이라고 하지 않고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 일탈행위라고 함으로써 무리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로서 기무사 전 사령관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투신 자살하는 사태로 연결된 거와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대통령이 수사 방향을 결정해 주면은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는, 이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사법부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통령도 독재자라는 욕을 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꼭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말을 하는 공직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